안녕하세요. 김인자 교수입니다. 귀산촌 창업 상세 계획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 계획을 세우시려면 내가 누구지? 왜 하려고 했지? 또 뭘 할까? 어디서 할지? 어떻게? 언제 하지? 또 사업화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?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. 그래서 그걸 학습 내용으로 하고 학습 목표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나은 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죠? 또 어떤 품목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창업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하셔야 돼요. 그리고 창업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과 사업화 전략을 세우셔야 돼. 그게 학습 목표예요. 내 나이가 몇 살이야? 내 성격은 왜 하려고 했지? 동기가 뭐야?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또 나의 강점과 약점도 아셔야 돼요. 그리고 내가 뭘 잘 못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, 보완해줄 사람이 누굴까?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? 그거 고민하시고 또 누구와 같이 귀산촌 하게 되면 누구와 같이 가지? 배우자가 같이 갈까? 아니면 자녀가 나중에 좀 참여할까?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내 신체 능력,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와. 그러면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스스로 점검하시고 재정 능력, 또 각오,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. 이거 아니면 하다가 좀 힘들면 다른 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귀산촌 하실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준비, 교육 이수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시고 또 시골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굴러온 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잘 맞아주지 않아.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것도 그 마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아요. 나이에 맞는 아이템, 자기가 몇 살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격, 내 성격이 어떻지? 내 성격에 맞는 아이템이 뭘까? 이런 거 생각하시고 왜 하려고 했지? 동기에 맞는 아이템도 생각 좀 해보시고 그리고 신체 능력, 재정 능력 아까 각오 말씀드렸죠? 그러니까 재정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. 투자 가능한 내 돈이 얼마일까? 거기다 다 집어넣고 아니면 대출 받아서 그렇게 가지고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? 앞으로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아주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. 하루 동안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? 또 일주일 동안, 월간, 연간 계획, 향후 10년간 계획은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1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.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부터 제 소개예요. 저는 경영학 박사예요. 그렇지만 별 수료, 교육받을 거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. 자격증도 이렇게 유아숲 지도사, 숲 해설가 이런 거 교육만 받으시면 여러분들 거의 99% 합격할 수 있어요. 180시간 교육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교육기관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힐링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아까 제가 숲에서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어떤 힐링 프로그램, 유아 프로그램 이런 걸 진행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증 있는 자격자가 강의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걸 자격을 갖추어 놓으시면 우리 산에 오는 그런 관광객들, 탐방객들한테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항상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. 도시농업 관리사 이거는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는 사람이 도시농업 관련 과목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이 주어져요. 근데 저는 유기농업 기능사하고 종자기능사 이걸 이제 작년에 취득을 했어요. 재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취득을 해서 이 종자 관리사까지 제가 해서 용묘업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다 수료를 했어요. 이 이제 종자 관리사하고 육묘업 관련된 건 제가 왜 했냐면 지방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
그 모종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런데 이걸 지금 자격증 없이 하면 그것도 나중에 불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몰릴 수가 있어요. 옛날에 뭐 복덕방 할아버지들 다 하시다가 공인중개사 자격 그 생기고 나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. 이 종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아직 잘 모르고 그냥 그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이제 누군가가 그 업으로 하는 사람이 고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놓고 혹시라도 이게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는 자격을 다 갖춰놨어요. 그리고 그 계속 공부를 해요. 뭐 약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약초관리사 시험도 봤는데 뭐 100점으로 합격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. 그걸 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이게 화성에 있는 산이에요. 산인데 혹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근교에 계신데 이런 임업 체험이나 뭐 농업 체험 하고 싶은데 땅이 없어.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산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화성에 산도 있고 또 광명에 지금 LH 문제 생기는 그 광명에 밭도 또 800평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게 땅이 없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셔도 돼요. 제 메일 주소는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. 전화번호 공개를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. 작년에 초반기에. 그래서 그냥 그 메일 주소가 올려져 있으니까 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미팅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. 이게 저희 산인데 이제 저희 남편이고 우리 조카인데 우리 조카는 예초기도 하는데 우리 남편 낯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세대가 참 일을 안 해본 세대는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는 강화하고 또 내가 잘 못하는 건 보완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. 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귀산촌을 할 때 나 홀로 귀산촌. 제가 그 강의 다니다 보면 남자분이 굉장히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어려워 하셔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2박 3일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저도 이제 거기서 학감 잘 때는 보면 뭐 밤새 거의 얘기하잖아요. 뭐 그런 그 어려운 얘기 막 하시더라고 보면.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나홀로 기산촌 했을 때는 그 자녀들이나 안 오고 하면 그 시골 집, 산, 논반 뭐 안 팔리면 처치곤란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배우자하고 함께 오시든지 자녀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면 되게 좋아요. 자녀가 오면 우리나라 그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34세 이하 그 자녀가 오면 청년 지원제도 활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참여한다 그러면 상속 증여세 감면제도가 있어요.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 다 강의하는데 알려드릴 거예요.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. 우리 자녀들이 그 도심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몇 년 버는 것보다 상속 증여세 감면 받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그 그 영농 상속 공제돼 있죠. 그러니까 영농 상속 공제가 15억 원까지 해당이 돼요. 근데 거주 요건하고 영농 종사 기간이 전부 해당이 돼야 돼.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자녀가 다 같은 지역에 살아야 되고 또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야 돼요. 그래야 영농상속 공제 1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. 근데 상속 그 공제 받고 5년 내에 재산을 처분했다. 농사를 중단했다 그러면 세금은 다 추징돼요. 그리고 증여세도 영농 자녀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을 때 그때 증여세도 감면이 돼요. 근데 증여세 뭐 100% 감면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100%가 아니에요. 그 감면 한도가 있어요. 5년간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감면 대상 재산은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4만 평방미터 이내의 농지 또 14만 8,500평방미터 이내의 초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규정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5억 원까지 영농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한번 눈을 감고 나는 누가 만들어줄까?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? 나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나? 또 나는 작은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? 나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? 나는 홀레상에 올라갈 좋은 열매로 나를 만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나? 또 마음을 따라가는 몸인가?
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제가 이제 저지난주에 영주를, 그러니까 2번 영주 시민 대상 또 영주 그 센터 CEO 과정 강의 있어서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 영주 쪽엔 사과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사과가 비바람에 뭐 열매 열리다가 그냥 낙과로 떨어지는 열매도 있고, 그냥 뭐 햇빛을 잘 못 받아서 또 색깔이 밉게 그렇게 돼 있는 열매, 또 벌레 먹은 열매, 별 열매가 다 있죠. 근데 우리 홀리상에 올라가는 열매는 어때요? 빛깔도 곱고 또 크기도 좀 탐스럽고 이래야 홀리상에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날을 좀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.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은 왜 하려고 했지? 돈 벌기 위해서 했다. 그럼 영리기업을 세우셔야 돼요.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까? 수익성도 알아봐야 되고, 안정성, 앞으로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? 또 기업은 개인기업, 나 혼자 할까? 동네 사람하고 같이 할까? 그럼 마을기업, 투자, 다른 사람 돈 투자 받아서 할까? 그럼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해야 되겠죠? 그리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해. 그럼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되겠죠. 그럼 좋은 일이, 어떤 일이 좋은 일이지? 좋은 일도 선정해야 되고, 또 관계도 좀 알아보셔야 돼. 그리고 사회적 가치 평가,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그 좋은 그런 가치로 평가해 줄까? 또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? 대상도 선정해야 되고, 뭐 좋은 일을 하는데 한 달 하고서 돈 없어서 못해. 그러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재원 확보 방안, 지속 가능성 평가,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한다. 그럼 요즘 사회적 기업 많이 하고 있죠.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제가 그 홈페이지에 강의하는 그 회계 세무 강의하는 강의자가 저예요.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회적 기업 진입하려면 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좀 돈도 벌고 싶다. 그럼 사회적 기업 쪽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템 선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, 적성, 능력, 시장성, 입지성, 수익성, 상품성 다 괜찮아. 근데 인허가에 문제가 있어. 또 경쟁사하고 뭐 또 분쟁 소지가 있어. 이러면 여러분들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뭘 할까 정할 때 가장 그 위험 요소,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지 그 부분 먼저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 쪽에서 업종 수명주기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배우셨을 텐데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, 쇠퇴기라는 게 있어. 근데 우리 임업이나 농업 쪽에는 작물 쪽엔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있어요.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을 선택하실 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광명에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한 10년쯤 전에 거기가 보금자리 주택 고시가 됐는데 거기에 전부 다 막 아로니아를 다 심더라고.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가 또 지치도 못했고 그래서 못 심었어. 근데 지금 아로니아 그냥 막 캐가라고 한대요. 나무 값도 안 나가. 또 열매를 따도 그거 별로 소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. 성숙기다. 그러면 성숙기가 지나가면 쇠퇴기. 왜냐면 지금 또 보니까 그 사과대추 엄청나게 많이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는 작물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소득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가공상품 만들어서.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유망한 아이템을 또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. 요즘 그 소비성도 강해야 되고 또 시대 흐름에 맞아야 돼요. 어떻게 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갈 것인가.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아이템 찾는 법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도 보시고 하면서 또 창업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강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시간이 지금 짧아서 그냥 좀 넘어갈게요. 그리고 우리 임업진흥원에 보면 살아보기 체험, 일해보기 체험 이거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공 스토리도 있어요. 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.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어떻게 아이템을 발굴하지? 내가 뭘 하기로 했어.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구기자를 좀 심고 싶어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, 내 주변에 있는 사람, 가족, 동네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.
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법이라는 그 아이템 발굴 기법인데 그 학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디어든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 그게 어떻게 돼?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받아들여서 기록을 전부 해요.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, 대량 발상이라고 그랬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전부 내가 다 한번 받아들여서 기록을 해보고 거기서 점수로 평가하면 돼요.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하면 돼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전기 토스터기 개량할 때 그 브레인스토밍법으로 했던 그런 예예요. 근데 구워지면 턱 튀어나오는 장치를 부착하자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브레인스토밍법 시행하기 전에는 이 튀어나오지 않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장치를 부착한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재작년에 부천대학교 인테리어학과 애들 여름방학 때 이제 창업 그 컨설팅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때 그 했던 광경이에요. 저 칠판에 엄청나게 많이 써 있잖아요. 그 중에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. 채택을 해가지고 그때 뭘 만들어서 그 침대 뭐 이런 거, 그러니까 조그만 방을 쓰잖아, 아이들은. 그러니까 거기에 침대 접히고 내려서 이렇게 하는 책상도 되고 하는 그런 침대도 만들어서 이제 그 목공용품으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공모전 나가가지고 대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, 여러분들 스스로. 체크리스트법도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이걸 적어줘야 돼. 적어준 걸 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지? 이건 괜찮아, 뭐 아니야. 이런 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 이상은 이건 할 수가 없는 방법이라 저는 잘 안 써요. 그리고 유의사항, 저 여기 빨간 글씨로 경험자의 실패 사례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주변 사업도 관찰해야 되고 해외 동향도 조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접촉도 해야 되고 뭐 특화 산업 분야, 언론 매체 이런 거 전부 활용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실패한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난 그렇게 하지 않겠죠?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그렇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